창업혁신 도와드리고 있는 지니더의 심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많은 3월 초에 초기 사업들이 끝이 나는 시점에서 한번 이제 사업 계획서 써보시고, 내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점이나 혹은 이제 다음 사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 지원 사업에 맞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 구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3단계 전환법을 통해서 거의 모든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사업들을 기술 사업화, 창업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문제 해결하세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고 자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원, 리소스가 만들어질까? 라는 거를 별도로 생각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원을 활용한 지금 현재 선도적인 기술에는 뭐가 있지? 이걸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 만드는 것이 곧 창업 아이템이 됩니다. 자, 매우 쉽죠?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요 표를 한번 내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거의 모든 사업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1번, 유통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 2번,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부 사례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부 사례들의 아이디어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자원이 생겨나죠? 단순히 유통 이렇게 하는 그 행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산지 농산물을 만드는 농장들이 있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런 산지 농산물을 얻고자 하는 고객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자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자원의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한 기술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산물 기술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농업 기술은 뭐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자동화 기술이나 이런 저장하고 후숙을 해주는 것의 기술 또는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는 어떤 식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저장하고 선별하는 인프라를 내가 유통하려다 보니까 어떤 배송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어. 혹은 뭐요? 배송 시스템을 공급 계약해서 하고 있어. 이러면은 뭐가 생길 수 있죠? 센서 측정이나 어떤 물류 시스템에 대한 그 기술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통 중에 너무 이렇게 상하는 농수산물이 많아. 그러면 이 상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시켜 주려면 신선도가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신선도를 좋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순선도 유지 공정을 내가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창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의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류 제작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류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데이터들이 쌓입니까?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판매 데이터가 쌓여요. 근데 내가 실제 산업 속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존재해요. 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이 재고 과잉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라고요?
요 자원으로부터 기술을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 뭐가 있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분석 추천해주는 기술이 고객 데이터 대상으로 많대. 그러면 고객 데이터를 우리화시키는 거니까 의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체형이나 이런 그 상품에 대한 매칭 그런 알고리즘을 개인화 혹은 추천 매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필요한 것은 재고 과잉, 남는 재고들과 그리고 뭐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딱 매칭시켜줘. 라고 하는 그런 패션 플랫폼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금융 앱 서비스로 해봅시다. 앱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마 신개발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들과의 비교가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금융 앱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지? 이렇게 생각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뱅킹 앱이나 혹은 은행들이나 투자사들이 금리나 조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네.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금리나 조건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조건을 비교하는 그런 엔진이 있다고 하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품 구조를 표준화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급사 조건에 맞춰가지고 사용자를 매칭시켜주는 기술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금융 앱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 것에 적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요 상품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험이나 요런 금융 상품이나 요런 것들에 딱 맞춤이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융 상품 매칭 중개 플랫폼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요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또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창업 지원 사업을 찾으시려면요, 제일 쉽게 찾으시려면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 안내 플랫폼이 있으세요. 여기 검색하셔서 정책 정보 들어가시면 창업 카테고리도 되고요, 경영 카테고리도 되고, 기술 카테고리도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공고들이 쫙 뜨게 됩니다. 자, 이 공고들은 왜 우리가 접근이 쉽냐라고 하면 만 7년 이내 업력의 중소기업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원 조건이 굉장히 허들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요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업 지원 사업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요게 지금 데이터 바우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사업 계획서 안에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기재하세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어떻게 하는 기업 선정.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분들이 처음에 딱 생각하실 때 혁신적인?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창업 패키지 종류나 혹은 IP R&D 사업들이나 혹은 요새는 데이터 바우처, 혁신 바우처라든지 또는 팁스와 같은 투자 지원 연계 사업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다 혁신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기술 사업화를 의미합니다. 자,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과 별도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자, 비즈니스 모델은요, 공급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면 돼요.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근데 기술 개발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공전의 혁신이 들어가야지만 기술 개발일로 취급을 하거든요. 이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화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창업 지원 사업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허들이 생기죠. 거의 모든 중소기업은요, 사업만 진행하시는 경우세요.
그래서 단순 사업 아이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혹은 서비스 제공해서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업 아이템이지 창업 아이템이 아니게 됩니다. 왜? 창업 지원 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통 커머스에 해당하셔서 사장품 농산물을 도소매 판매하시거나 제조 판매에 해당되셔서 의류를 제작하거나 굿즈를 제작하시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작하시거나 서비스를 해당되셔서 고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금융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다 창업 아이템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예요? 사업해서 돈을 벌고 계시면 매출을 내고 계시면 다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창업 아이템은 기술 사업화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업 아이템의 백그라운드로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현재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그 돈을 버는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경쟁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은요, 기술 확보 및 구현을 전제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2026년에 자이터 바우처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약 장표에 들어가 있는 그 양식이세요. 사업 과제망을 쓰세요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수요 기업의 보유 혹은 개발 예정인 서비스 제품명을 기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수요 기업이 보유 여기에 초점을 좀 더 두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뭘까? 아까 사례로 들었던 의류 도소매 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으면 상품을 등록하시고 판매하고 재고 관리하시고 또 이거 MD로 소싱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겠죠. 자, 근데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생기시는 문제점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온라인 쇼핑몰 너무 천차만별이고 차별화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재고가 남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객들이 1회만 사고 더 반복 구매는 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문제점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시라고요? 이 쇼핑몰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슨 자원을 획득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거, 그 거쳐가는 상품 말고 내가 스스로 얻고 있는 자원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쇼핑몰 하게 되면 고객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품 판매에서 단순 상품을 연계해서 판매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플랫폼 자체에. 그러면 이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한 기술은 뭐가 있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새는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이런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대. 라고 하는 걸 찾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찾으신 다음에, 이거를 내 거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류 도소매였으니까요. 체형을 분석해 준다거나 고객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혹은 스타일을 추천해 준다거나 왜? 우리는 MD 소싱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용법을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 그냥 홈페이지 상에는 체형 분석해주고 스타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 탭 없으시죠? 이걸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 기술이 문제 해결에 분석 엔진과 추천 엔진이 적용되면 우리는 새롭게 필요한 것이 체형 기능과 스타일 추천 기능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창업 아이템입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3단계 전환법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창업 지원 사업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제시를 해봤는데, 그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지금 현재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AI 체형 분석 엔진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나 개발자도 아니고 주변에 아는 개발자도 없어. 그리고 외주 맡겨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 그러면 뭘 보셔야 돼요? 실현 가능한지. 이 사업 아이템 개발했을 때 우리 사업력을 높여주는 게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창업 지원 사업이 정말 우리 핏에 맞는지. 자, 맞는다, 안 맞는다, 혹은 꼭 해야 한다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안 맞아도 우리 꼭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연구 인력이 필요해. 아니면 뭐 인건비 지원 받아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이나 혹은 대체되는 그런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그 창업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정책 자금 정도로 선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정책 자금은 이런 기술 개발 창업 아이템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력을 키워주는 게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업비와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투자 대비 다시 매출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의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개발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 모델이 고도화돼야 돼요. 더 많은 수익 모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단순히 내가 플랫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기술만 따로 빼서 B2B로 API 판매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매망까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국내에서 정말 작은 세그멘트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어. 그러면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규모의 확장까지 이루어지셔야지 이 사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하시는 것에 의의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도 사업 계획서 상에 들어가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업 아이템과 어떻게 다른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고 나는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한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